안녕하세요. 생존자입니다. 오늘은 달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달러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일단은 기축통화고, 안전 자산으로 또 이제 보유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킹 달러다 뭐 해서 이제 달러가 최고다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해외 어디를 가든 웬만하면 달러는 대부분 이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국제 이제 거래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달러를 많이 쓰죠. 근데 이제 달러 밀크쉐이크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참 재밌는 이름인데 이 달러 밀크쉐이크 이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고 또 이제 이게 뭘 의미하고 이제 앞으로 달러가 이제 어떻게 될지 또 이제 화폐 시스템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과도 이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참고로 매수매도 추천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 책임은 오로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러 밀크쉐이크 이론은 이제 브렌트 존슨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주장을 한 이론인데요. 이제 산티아고 캐피털의 이제 CEO이자 포트폴리오 매니저고, 그다음에 이제 트위터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 밀크쉐이크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는 좀 뭔가 전문적인 이론 같지는 않아 보이죠. 오히려 굉장히 좀 친숙하고, 이제 밀크쉐이크 이러면 이제 뭔가 좀 장난스럽기도 하고 뭐 그런데 들리는 것과는 다르게 이제 굉장히 좀 무서운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확 와닿는 그런 네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달러 밀크쉐이크가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달러가 이제 기축통화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 경제 상황이나 이런 연준의 통화 정책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되면 이게 밀크쉐이크인 빨대처럼 전 세계 유동성을 전부 빨아들인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뭐 흔히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면 달러 사라라는 거를 이제 조금 빗대서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까지는 보통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 달러 밀크쉐이크 이론의 핵심은 사실 이 세 번째 내용인데요. 달러가 결국에는 화폐로서의 기능을 잃고 결국에는 리셋된다.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제 화폐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게 없어지고 뭐 새로운 게 생긴다, 리셋된다 이러면 굉장히 좀 의아하면서도 좀 섬뜩한 내용인데 이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요. 이 달러 밀크쉐이크라는 거는 사실 그 나온 지는 좀 됐고 논쟁의 항상 중심에 있었죠. 근데 이게 작년에 다시 한번 또 불을 지폈던 게 달러가 작년에 무지하게 올랐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환율이 1,400원 막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막 1,800원 간다, 막 1,600원 서프라임 때 이제 1,600원까지 막 가고 이랬는데 그거 뛰어넘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어쨌든 그 달러가 한번 또 치솟으면서 세계 경제가 또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 이제 수십 년 역사에서 한 번씩 이런 일이 있죠. 달러가 이제 갑자기 치솟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가 또 거의 뭐 십몇 년 만에 이제 거의 2007년, 6년, 7년, 8년 뭐 이때 이후로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는 거라서 사람들이 좀 패닉을 했었고 근데 이 달러 밀크쉐이크를 이해를 하려면 이 트리핀의 딜레마라는 거를 아셔야 되는데요. 이 트리핀이라는 뭐 경제학자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한 내용 인 거죠. 그게 이제 뭐냐면 이 달러가 가지는 역할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화폐라고 하면 이제 각 나라별로 고유한 화폐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원, 그 다음에 뭐 일본의 yen, 유로, 그 다음에 뭐 파운드, 위안, 뭐 이런 식으로 있죠. 아니면은 아예 미국 달러를 쓰든지 그 자기 화폐가 없기 때문에 미국 달러를 쓰든지 또 아니면은 이제 미국 달러의 이제 패깅이라고 하죠. 그 이제 고정 연동이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자국의 화폐가 움직이는 뭐 이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달러라는 거는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 자국의 통화인 거죠. 뭐 원이나 옌처럼 자국의 화폐 시스템이면서 또 기축 통화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거래할 때 쓰는 역할인데 그 두 개의 역할이 다릅니다. 근데 달러는 이 두 개를 동시에 수행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딜레마들이 있는 거죠. 먼저 기축통화로서의 달러를 말씀을 드리면, 이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서 달러를 계속 뭐 찍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본적으로 미국이 기축통화 지위를 계속 가지고 있으려면, 미국은 필연적으로 무역 적자를 유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전 세계의 화폐를 공급을 하는 게 이제 무역 적자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가 물건을 열심히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하죠.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제 수입을 하고 그 대금을 달러로 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달러를 벌어들이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무역 흑자를 기록하게 되는 거죠. 달러가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공급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게 뭐 일본, 뭐 독일, 뭐 전 세계 그런 수출 국가들이 이제 미국에 수출을 함으로써 미국은 최대 소비국으로서 달러를 공급하게 되는 이런 지금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은 달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무역 적자를 어쩔 수 없이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계속해서 무역 적자가 올라가는 거죠.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쪽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달러를 벌었으면 이 달러를 곧바로 쓰는 게 아니죠. 뭐 일부는 뭐 원자재를 구입을 하거나 이제 기름을 사거나 뭐 천연가스를 사거나 이럴 때 이제 달러로 지불하게 되는데, 남는 달러는 보통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 보관을 하는 장소가 뭐 일종의 은행 같은 건데, 그게 이제 미국의 채권 시장입니다. 이제 나라들이 각 수출하는 국가들이 달러를 벌어서 그 번 달러가 다시 미국의 금융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금융시장은 돈이 몰리게 되고, 이제 역대급 호황이 있었던 거죠. 미국 금융시장이 큰 틀에서 보면 70년대부터 계속해서 호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딜레마에서는 굉장히 비정상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최후에는 이제 붕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론으로 가는 건데요. 그거와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달러 밀크쉐이크 이론이죠. 그러니까 달러가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다른 국가들은 그걸로 인해서 굉장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달러 국통화로서의 역할을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불신이 생기고 결국에는 신뢰 시스템이 붕괴를 함으로써 달러 화폐 시스템 자체가 재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이 트리핀의 딜레마와 이제 달러 밀크쉐이크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 전 세계가 보유를 하고 있는 미국의 채권을 보시면 이제 뭐 어마어마하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미국이 이제 전 세계에 달러를 공급을 해야 되고, 그 공급했던 달러가 다시 미국 금융시장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고스란히 이제 들어가고, 이제 해외 국가들은 채권을 사는 거죠. 이제 특히 일본이 가장 많이 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 뭐 20년 넘게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무역 시장에 진출한 게 이제 2001년 WTO 이후에 본격적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때 이후에 이제 무역 수출 국가로서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였고, 그게 이제 또 채권 시장으로 갔었던 건데, 이제 최근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도 많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뭐 기타 각 나라들이 그렇게 보유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인 거죠, 지금 현재 세계 질서가. 그래서 이 달러 밀크쉐이크가 이 진행되는 거를 보면요, 이게 수십 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보통 1970년대에 근본이제를 탈피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그 달러 화폐 시스템으로 전환을 했는데, 그 전환한 이후에 몇 번의 세계 경제 위기가 있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생겼던 게 항상 달러가 전 세계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나왔었고, 그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자들은 항상 신흥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 뭐 멕시코, 페소, 그다음에 1990년대 말 우리나라 IMF 있었고, 그때 뭐 에이시안 타이거 크라이시스라고 해서 뭐 이제 아시아 신흥국들이죠. 뭐 인도네시아, 뭐 방콕, 태국, 대만 뭐 이런 애들이 화폐가 무너지면서 피해가 컸었고,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서는 신흥국들 이제 브릭스 같은 애들이 또 피해를 받았었고, 항상 신흥국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피해자들이. 근데 작년에 큰 변곡점을 맞은 게 뭐냐면, 이 피해자 리스트에 이제 선진국들이 추가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일본, 영국, 유럽 이런 그 서방 세계의 동맹 국가이면서
선진국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이 달러가 가치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얘네들의 화폐가 폭락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2022년에 터지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도 그때 엔화가 폭락을 하면서 일본 중앙은행에서 또 개입을 해서 채권을 막 사고 막 이랬었고, 영국 같은 경우도 채권 시장이 무너지면서 긴축 얘기했었다가 갑자기 또 부양으로 돌아섰죠. 총리도 막 바꾸고 그랬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로가 일부 밑으로 그 거의 뭐 몇십 년 만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변화가 많았었는데, 그게 이제 달러가 뭐 유동성을 빨아들이면서 이 선진국들에서도 이제 부러지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달러 밀크쉐이크 이론의 핵심은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나머지 화폐의 가치가 먼저 떨어진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달러도 붕괴를 할 건데, 달러가 붕괴하는 과정을 보면 나머지 화폐가 먼저 붕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착시 현상으로 인해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오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달러에 돈이 몰리면. 근데 그거는 굉장히 상대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화폐들이 쓰레기가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이제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아 보이는 것뿐이지, 달러의 가치 자체도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어떻게 아냐면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제가 그 비트코인 영상 할 때 이제 가지고 왔던 건데, 달러의 가치가, 그러니까 구매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폭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1920년대에는 이게 25불의 가치가 있었다고 하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그 2020년대 보면 90%가 넘게 폭락을 한 거죠, 지금. 달러의 구매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화폐들은 어떨까요? 뭐 보나마나 뻔하죠. 완전 휴지 조각 중에서도 그냥 완전 상휴지 조각인 건데,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달러 밀크쉐이크 이론의 진행 과정이자, 그다음에 필연적인 결론은 결국에는 달러도 붕괴를 하고, 그게 최후의 달러가 붕괴가 하면서 화폐 시스템 자체가 결국에는 리셋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라는 게 이제 그 이론이고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애들이 지금 달러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온 기사들을 보면 브라질과 이제 중국이 무역 이제 딜을 할 때 달러를 안 쓰고 이제 뭐 다른 걸로 뭐 금으로 하든지 뭐 위안으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체결을 했다는 기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이제 가장 큰 위협을 느끼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가장 큰 적대국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뭐 디지털 위안 CBDC 얘기도 나오는 것도 그렇고, 1대1로 같은 것도 그렇고, 이제 전부 그 달러에 대항해서 새로운 어떤 그 세력을 만들기 위한 중국의 이제 전략적인 행동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프랑스랑 천연가스, 특히 이제 원자재 거래를 할 때 이제 달러로 안 하고 위안으로 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최대 수입국 중에 하나거든요. 얘네들은 원자재가 안 나기 때문에 달러가, 그러니까 원자재가 지금 달러로 가격이 표시가 되고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안보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동을 하고 있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러시아는 항상 푸틴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 너무 장난을 많이 치고 전 세계를 희생시켜서 자기네들만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작년부터는 이제 선진국들도 그렇게 위협을 느끼게 되는 그런 한 해가 이제 2022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한 해라고 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잖아요, 작년에. 미국이 러시아의 자산을 동결을 해버렸죠. 그 스위프트 끊어버리고 자산을 동결을 해버렸는데, 이게 이제 어떤 부작용을 낳냐면 굉장히 위협을 느끼죠. 왜냐하면 내가 달러를 무조건 써야 되는데, 그래서 달러를 보관을 해놨는데 미국이 갑자기 심사가 뒤틀려가지고 야 너네 달러 못 쓰게 한다, 위협을 해버리면 자기가 여태까지 벌어둔 게 다 그냥 한순간에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대국으로서는 당연히 심각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러시아랑 미국이랑 또 적극적으로 탈달러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동맹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과연 동맹국이라고 안전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도 그렇지만 이제 모든 화폐의 기본은 신뢰입니다. 신뢰가 기본인데 그 화폐 시스템에서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에는 화폐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게 굉장히 큰 이슈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맹국들 간에도 균열이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 아닌 이제 결론을 내자면 이 달러 밀크쉐이크 이론이 이름과는 다르게 굉장히 무서운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화폐 시스템이 종말이고 그 새로운 어떤 리셋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라는 게 이제 이 이론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지금 70년대 이후 지금 50년이 넘은 지금 이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기축통화국 지위를 유지를 하고 있고 점점 더 공고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밀크쉐이크에 나오는 이론 그대로죠. 그러니까 유동성을 빨아들이면서 달러만 이제 중요해지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폐 시스템의 종말이라고 하면은 너무 좀 극단적인 것 같고 이게 맞냐, 달러가 무너진다, 맞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에 있는 거라고 뭐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냐면 지금 신흥국들만 피해를 보다가 이게 또 선진국들까지 피해를 보기 시작하면서 중요한 변곡점을 맞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중국, 러시아 같은 어떤 적대국이죠, 일종의. 이런 애들은 뭐 당연히 위협을 느끼는 정도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생존을 위해서 탈달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달러가 여태까지는 절대 일강을 유지를 했었는데 이게 과연 미국이 계속해서 기축통화국을 유지를 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데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달러 자체가 무너질 것 같진 않고 그러니까 뭐 달러 밀크쉐이크 이론의 말대로 최후에는 어떤 리셋의 형태로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달러가 무너질 것 같진 않고 그 달러 네트워크라는 게 또 워낙 그 촘촘하게 잘 돼 있고 이게 달러를 쓰라고 강요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화폐를 써도 됩니다. 근데 굳이 달러를 쓰는 이유는 달러가 갖는 어떤 신뢰성이라는 게 엄청나죠. 그러니까 위안으로 해도 되는데 미국이 이 정도인데 중국 같은 뭐 독재 국가에서는 당연히 이거보다 더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신뢰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 미국이나 이런 달러가 주는 거를 이제 무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달러로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다 보면 결국에는 달러도 안전하지 못하다. 최소한 절대 일강에서는 내려올 수 있다. 그런 정도의 추론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그런 탈중앙화 움직임도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굉장히 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일단은 그래서 한번 오늘은 밀크쉐이크 이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댓글 같은 데 남겨주시면 저 또 이제 같이 답변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